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한 작은 마을에 우진이라는 대학생이 살고 있었다. 그는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머물며 조용한 시골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할머니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주변은 산과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우진은 매일 밤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주로 친구들과 채팅을 하거나 웹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밤 우진은 인터넷에서 잊혀진 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했다. 이 게시글은 한국의 다양한 장소에 숨겨진 비밀의 방에 관한 이야기였다. 특히 그중 하나가 우진의 할머니가 사는 마을 근처에 있다는 이야기에 그는 호기심이 생겼다. 게시글에는 그 방에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저주에 관한 무서운 전설이 함께 적혀 있었다. 우진은 자신의 모험심을 주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게시글에 적힌 대로 마을 근처의 오래된 폐가를 찾아갔다. 폐가는 오랫동안 방치된 듯 보였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우진은 폐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망설였지만 그냥 돌아가기엔 궁금증을 억누를 수 없었다. 건물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방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10분 정도 지났을 무렵 그는 벽에 매달린 오래된 초상화를 발견했다. 초상화 뒤쪽에서 미세한 바람이 새어나오는 것을 느낀 우진은 그림을 떼어내보았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작은 문이 숨겨져 있었다. 우진은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모험심에 이끌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곳은 의외로 완벽하게 보존된 방이었다. 중간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그 위에 놓여있는 고사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책에는 이 방과 관련된 끔찍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과거 이곳에서 한 여인이 실종되었고 그 이후로 그 방은 봉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에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니 곧 완전히 꺼져버렸다. 우진은 공포에 질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플래시를 켜고 출구를 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문은 사라지고 벽은 온통 매끄러운 콘크리트로 변해 있었다. 그는 아무리 두드리고 소리쳐도 응답이 없었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툭 치는 느낌이 들었다. 등골이 오싹해진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하얀 한복 차림의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은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어 조용히 속삭였다. 여긴 내 집이야. 나가지마. 우진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발이 뭔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는 급히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무거워지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 순간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힘을 잃고 주저앉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우진은 여전히 그 방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먼지와 거미줄은 사라지고 깨끗하고 편안한 방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스스로가 그 여인의 저주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방은 이제 그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방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다음 호기심 많은 누군가가 그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겪은 경험은 한여름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을은 인구가 적고 주변에 논과 밭 그리고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머물러 있었고 그날 밤도 유난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더위를 피해 밤 산책을 나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산책로를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해가 진 지 얼마 안 지나서였지만 산속은 이미 매우 어두웠습니다.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숲길을 걸었습니다. 풀벌레 소리와 드문드문 들리는 부엉이 소리가 고요함을 깨고 있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이 가슴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걷고 또 걷다 보니 어느덧 깊은 산속 한가운데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벽은 금이 가고 지붕은 무너져 내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 같은 호기심이 발동해 저는 그 집안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문은 비틀어져 있었고 창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 순간 쎄한 기분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내부는 매우 어두웠고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오싹함에 뒷머리가 곤두섰습니다. 착각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없는 공간에서 창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주위는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이 비추는 좁은 범위 내에서만 희미하게 사물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공포심이 몰려왔지만 저는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오래된 책상 위에 놓인 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과거에 이 집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눈은 모두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기분 나쁜 소름이 온몸을 휘감았고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오려고 돌아설 때 갑자기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몸이 굳어졌지만 용기를 내서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땅에는 물기가 마르지 않은 발자국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황급히 폐가를 빠져나와 산길을 달려 내려왔습니다. 그 길을 빠져나와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지만 그 폐가와 그 발자국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우연히 이웃 어른께 그 집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죠. 그분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대. 그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후로 가끔씩 이상한 소문이 들리곤 했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발자국이 정말로 그 집의 주인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날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산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몇십 년째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그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몇몇 용감한 청년들이 그 집에 들어갔다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이후로는 아무도 그 집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맞아 그 마을로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캠프를 즐기고 평화로운 시골의 풍경을 만끽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인 지수는 귀신 이야기에 남다른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친구들에게 그 집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꺼렸지만 지수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친구들은 하룻밤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호기심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과 간단한 먹을거리 그리고 야광봉까지 챙겨 밤늦게 그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달빛이 어렴풋이 비추는 가운데 그들은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나무문은 녹슨 소리를 내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고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 안은 먼지가 수북했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져 나가 있었으며 바닥 곳곳에는 알 수 없는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특이한 방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뻗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들은 한데 모여 귀 기울였고 그것이 분명 비명소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소리는 집안 곳곳에서 들려왔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서둘러 집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 순간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지수는 누군가의 손에 끌려가듯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친구들은 그녀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뒤쫓았습니다. 다행히 지수를 붙잡은 친구들이 함께 그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야말로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밖에 나와 집과 충분히 멀어졌을 때 땀을 훔치며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친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깬 지수는 밤사이에 악몽에서 벗어난 듯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목에 남아있는 정체불명의 멍자국은 그날의 사건이 단순히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그 집에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은 그들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 오래도록 친구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건 이후로 더욱 그 집에 접근하지 않게 되었고 그 집은 더 깊은 침묵 속에 잠긴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로 몇 년이 흘렀지만 가끔씩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귀신의 짓인지 아니면 단순한 환상인지 아무도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 경험이 그들 모두에게 생생한 공포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의 발령에 따라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지방 도시로 혼자 이사를 하게 되었다. 도시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그 속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인근 사람들이 추천해준 값싼 아파트를 찾았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내겐 충분했다.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던 중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 아파트에 얽힌 기이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 건물 말인가요? 한 번씩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꼭대기층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데 말이죠. 소문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꼭대기층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소리와 누군가 잘 때 흥얼거리는 소리가 밤마다 들린다고 한다. 하지만 나에겐 그저 근거 없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나는 그런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짐 정리를 계속했다. 이사 첫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발소리였다. 뚜벅뚜벅.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소리는 내가 있는 층을 지나 위층으로 올라가는 듯했다. 그저 환청일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했지만 계속해서 귀에 맴도는 그 소리에 차마 안심할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혹시나 하고 물어봤다. 위층에 아무도 안 산다고 들었는데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관리인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그게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몇 번 확인했었어요. 사람들은 자꾸 누군가 사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만 조사해보면 항상 비어있더라고요. 그냥 건물 구조상 소리가 울리는 걸 겁니다. 관리인의 설명을 듣고 잠시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그 소리는 시작되었다. 이번엔 더욱 선명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듯한 소리,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까지. 난 불안감에 휩싸인 채 밤을 지새웠다. 며칠간의 반복되는 소리 끝에 나는 용기를 내어 직접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12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썰렁하고 차가웠다. 이상하리만큼 침묵이 감돌았다. 나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1202호, 1202호. 끝까지 걸어가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복도를 다 둘러본 나는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시선. 뒤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나 혼자임을 알았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도망치듯 뛰쳐나와 계단을 내려왔다. 불길한 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동네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게 속삭였다. 그 아파트 전에 한 가족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가족을 데리고 사라졌대요. 그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죠. 그런데 가끔 그 가족 중 아이가 복도를 뛰어다니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나는 그 소리의 정체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들이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여전히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후로도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안심하세요. 모두 잘 될 거예요. 이사가 끝난 후에도 그곳은 내 기억 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다. 아마 그들은 그곳에서 마음의 정착을 찾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결국 내겐 그들도 이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매일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다.